거의 아슬아슬하게 이길 뻔한 거네. 맞지? 다음번에는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어야지. 곧 밥 먹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해. 언니, 큰오빠가 검사할 거야. 손 안 씻으면 이렇게. 큰오빠는 항상 내 얼굴이 최고로 말랑말랑한 반죽이라고 해. 근데 난 오빠가 내 뺨 꼬집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 헤이, 먼저 갈게. 이게 마지막 목각 인형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인형은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글자가 있어요. 알파벳 R. 항상 지니고 다녔던 목각 인형에 왜 똑같은 주홍색 글자가 찍혀 있는 걸까요? 이게 의미하는 건 분명...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르네. 네, 언니. 저 돌아왔어요. 하지만 넌 여전히 몰라. 넌 그저 집안의 처량한 과거가 재현되는 걸 보고 저주받은 우리들이 이 비극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걸 감상하고 있을 뿐이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자기도 극중 인물이라는 걸 잊은 관객이 자기 죄를 굳고 부인하네. 다 잊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네가 왜 이 집을 잊고 우리를 잊었는지 생각해봤니? 어쩔 수 없이 잊은 걸까? 아니면 네가 돌아보길 원하지 않았던 걸까? 르네, 너 자신을 속일 순 없는 거야. 제가 과거를 외면하려고 이 모든 걸 잊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구나. 그래, 난 모든 걸 외면하고 싶어 했던 네 바람에서 비롯된 존재야. 넌 집안의 과거를 전부 여기에 남겨뒀기에 아무 걱정 없이 내키는 대로 천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난 돌아오라고 영원토록 널 부르면서 네가 속한 곳은 여기, 우리의 이 집이라는 걸 떠올리게 만들려고 했지. 그리하여 언젠가 네가 이 집 문을 두드리도록. 르네, 르네, 넌 대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거니?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고 과거의 네가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알게 된 지금의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니?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니? 그럴 리가. 넌 언제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욕심이 많았어. 넌 우리가 탄생한 본래의 취지를 저버렸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곁을 지키고. 우리는 오직 어머니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우리의 어머니,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신 어머니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너한테 모든 걸 주셨어. 모든 사랑, 모든 생명, 그리고 그것. 어머니의 영생을 유지시켜줄 수 있었던 불변의 시간까지도. 잠깐만요, 언니. 가지 마요. 시계는 여전히 거꾸로 돌고 있어. 과거로 돌아가자. 네가 영원히 머물러 있는 운명의 마지막 날을 보러. 자, 배신자. 마지막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난 이 집을 배신했어. 멍청하게 가족들을 전부 잊어버린 건 내가 지은 죄를 잊고
끝없는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겠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의 죄.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르네 양? 봐, 이게 바로 언니 오빠들이 남긴 메시지야. 난 저주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배신했어. 모두를 배신했고 어머니를 배신했어. 그런데도 이 집은 여전히 날 부르고 있어. 분명 아직 속죄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지? 과거로 돌아가기만 하면, 집에서의 마지막 날로 돌아가기만 하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선 르네 양과 아까이를 상의해보자. 7시, 저녁 때가 됐네. 르네 양? 잠깐만요. 어디 가요? 빨리 음식이 다 식겠어. 음식이 식어? 어머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속상하게 하면 더더욱 안 돼. 르네 양? 절대 안 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이런, 소통이 전혀 안 되네. 르네 양은 완전히 과거에 빠져 있어. 우선 지금까지 얻은 단서들을 정리해보자. 집안의 저주가 혹시 매일 밤 시간 맞춰 나타나 르네 양을 공격하는 규칙 이상인 걸까? 르네 양과 형제자매들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일반 생명체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 이유로 공격당하는 거라면 말이 되는 것도 같아. 만약 그런 거라면 어째서 르네 양이 깨어나고 나서야 이상이 나타났지? 이 추론대로면 자연 법칙을 바로잡으려는 이상은 집안의 첫 아이와 함께 나타났어야 하는데 벨라 씨 말을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르네 양이 가지고 다니던 목각 인형에 주홍색 글자가 생긴 이유는 뭐지? 정말 이상 공간의 영향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 능력에 의한 걸까? 벨라 씨는 정말로 과거에서 온 화상이 맞을까? 아무튼 일단 르네 양을 따라가서 상황을 보자. 왜 그러니 르네? 별로 먹질 않는구나. 큰오빠가 만든 음식은 맛있는데 입맛이 없어서요. 위풍당당 대왕이 축 처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노래도 안 불러요. 네 귀뚜라미 말이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요. 위풍당당 대왕 죽은 걸까요? 어제만 해도
기운차게 더듬이를 떨었는데, 아니면 그저 저처럼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엄마 정원의 벚나무 가지에서는 매일 새로운 싹이 초록빛으로 움트고 어린 꽃봉오리가 웃는 얼굴을 내보인단다.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낙엽이 진흙에 녹아들고 다시는 노래할 수 없게 된 수많은 벌레들과 함께 잠들어. 생명이란 그런 거란다.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또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 당당대왕보다 더 예쁘고 노래도 더 잘하는 녀석으로 말이야. 하지만 전 위풍당당 대왕하고만 놀고 싶어요. 오랫동안 저랑 함께 했는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죽어요? 난 알아. 나만 있는 세계로 가는 거야. 어머니도 안 계시고 언니 오빠들도 없고 영원히 새카만 세계. 무서울 것 같아. 난 싫어. 무섭니? 르네 넌 이상해. 움직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상자 안에서 자던 시절이랑 다를 게 없잖아. 죽는 건 별일 아니야. 살아있는 게 낫지. 난 어머니랑 언니 오빠들이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감정사님도 여기 계시네요. 어린 시절의 저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접어드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저런 질문에까지 답해야 했어요. 저희를 깊이 사랑하신 어머니께서는 분명 저희가 떠나는 게 두려우셨을 거예요. 감정사님, 같이 어머니 보러 가실래요? 더 봐두고 싶어요. 잠잘 시간 지났어. 이 말썽꾸러기야. 저 잠이 안 와요. 지금도 위풍당당 대왕 때문에 속상하니? 벨라 언니가 알려줬는데 울면 괜찮아진대요. 저 같은 어린애는 실컷 울고 푹 자고 나면 다음 날에는 고민이 싹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울 수 없어서 제가 부럽대요. 벨라 언니는 왜 못 울어요? 엄마도 그렇단다. 왜요? 엄마랑 언니는 어른이라서요? 어른이니까 강한 거예요? 언니랑 엄마는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서 하니까 매일 엄청나게 힘들 텐데 저도 빨리 커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크라고 하는 만큼 클 거예요. 빨리 크고 싶으면 편식은 안 돼. 싫어요. 전 완두콩이 싫은걸요. 엄마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테니 다 듣고 얌전히 자러 가렴. 잘 자야 빨리 크는 거야. 알겠지? 어제 그 이야기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해줄 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란다. 왕성에 사는 목수가 있었어.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다들 그 목수에게는 나무 토막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력이 있다고 했단다. 그녀만 원한다면 그녀가 만든 생생한 목각 인형들은 진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야. 늙은 목수는 자기 일을 사랑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참이었어.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전보다 떨어졌고 조각칼을 잡는 손도 항상 주체할 수 없이 떨렸거든. 목수 일도 여기까지인가 싶었지. 그녀는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훌륭한 조수가 생기는 게 아닌가? 마음을 굳힌 목수는 준비에 착수했지. 완벽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누구보다도 튼튼한 몸이 있어야겠지. 아이가 탄생했어. 견고하면서도 가벼웠지. 태엽을 감으면 왕성 주위를 2바퀴나 뛸 수 있었어. 현지인 중에 아이를 따라잡을 사람은 없었지. 모두가 목수를 축하해줬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할 뿐이었지. 완벽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야겠지. 아이가 탄생했어. 그의 아름다움은 눈부셨지. 국왕이 외국에서 온 귀빈들을 위해 춤을 춰달라며 아이를 왕궁으로 초대했고 모두가 목수를 축하해줬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할 뿐이었지. 완벽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늙은 목수의 손에서 더 많은 목각 인형이 탄생했어. 꼬마들을 금방 깔깔 웃게 만드는 고개사, 손재간이 현란한 마술사.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할 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목수는 여느 때와 같이 작업대 앞에서 다음 아이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 모든 목각 인형들이 조용히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 그녀는 문득 몸서리를 쳤어. 바깥에서 몰아치는 칼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온기를 앗아가고 있었거든. 늙은 목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꽁꽁 닫고 난로가에 돌아가서 몸을 녹였어. 그 순간 그녀 자신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야. 어쩌면 일렁이는 불빛이 목각 인형의 얼굴에 따스한 색을 드리웠기 때문일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어. 인형들도 추울 것 같은 거야. 늙은 목수는 자기 목도리를 풀고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서 모든 목각 인형을 둘둘 감싸 따뜻하게 해주고 다시 탁자 앞으로 돌아갔어. 펜촉이 경쾌하게 쓱쓱 스케치를 해나갔고
그림 속 목각 인형이 금방 형태를 갖췄어. 곧이어 그녀는 조각칼을 들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목각 인형이 작업대 위에 단정히 앉은 자세로 완성됐지. 평범하기만 한 인형이었는데 늙은 목수는 그간 만든 것 중 최고의 걸작을 완성했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 그러고는 몸을 숙여 인형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이어서 다른 인형들의 이마에도 해줬지. 어머니가 취침 인사로 흔히 입을 맞춰주듯이 말이야. 그런 다음 목수는 자기 침대로 가서 잠들었어. 다음 날 그녀를 깨운 건 이마에 닿는 입맞춤이었단다. 눈을 뜨자 어린아이, 진짜 아이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어. 우와, 어떻게 마지막 목각 인형이 아이로 변한 거예요? 늙은 목수가 무슨 마법을 썼나요? 네 생각은 어떠니? 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 그래도 괜찮단다. 시간이 늦었구나. 착한 아이는 얌전히 자야지. 어머니, 역시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깨어났는데 어머니랑 언니 오빠들을 다시는 못 볼까봐 무서워요. 하, 역시 살아있는 게 낫죠? 넌 확실히 언니 오빠들이랑은 다르구나. 살아있는 게 좋다면 어디가 좋은 걸까? 매일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숨바꼭질하고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는 이런 나날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 최고의 삶이지. 너희와 함께 있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날들은 엄마 인생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다. 아직 아니에요. 제가 커서 어머니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깜짝 놀랄 만큼 키 크고 싶어요. 엄마가 높은 곳에 두셨던 물건도 대뜸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도 배우고 싶어요. 언니 오빠들보다 먼저 운전을 배워서 온 가족을 태우고 소풍을 떠날 거예요. 제가 크면 또... 어머니...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요. 기억났니? 네가 어머니께 말했던 그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소망. 죽음을 선고받은 우린 원래 50여 년 전에 목각 인형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런데 넌 생각해 본 적 있니? 어째서 너만 수구먼의 응징을 피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영생을 부여하고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영원히 그 순간에 묶어둔 비밀. 그리고 이 영원한 순간을 위해 어머니께서 치르신 대가. 자신을 세상 밖으로 추방함으로써 근심과 걱정도 기쁨과 슬픔도 생각과 마음도 없게 된. 어머니는 본래 영원한 젊음을 그대로 누리셔야 했어. 우린 어머니께서 우연히 깨운 목각 인형에 지나지 않고 가족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야. 어머니의 지붕 아래에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그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그래야만 했어. 명부를 앞에 두고도
네가 불러온 저주를 앞에 두고도 우리는 짧은 생명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필사적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넌 어땠지? 어머니의 관심을, 총애를, 어머니께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을 뿐이지. 이제 말해봐. 마지막 밤에 우리의 어머니께 무슨 소원을 빌었니? 빨리 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정직한 아이로구나. 그런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그걸 불변의 시간을 제게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 몰랐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르네양. 그래, 어머니를 지켜야 했던 불변의 시간이 지금은 네 눈동자에 깃들어 있어. 넌 우리만 배신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던 사람까지 배신한 거야. 지금 기분이 어때? 찔리니? 후회돼?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널 용서할 거고 어머니께서도 변함없이 널 사랑하실 테니까. 넌 우리한테 여전히 최고로 귀여운 꼬맹이고 최고로 천진난만한 말썽꾸러기야. 저를 용서한다고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께서도?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불변의 시간을 포기하기만 하면, 생명에 대한 탐욕을 떨쳐낸다면 우리는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할 거야. 자, 르네, 내 동생아, 우리 곁으로 오렴. 우리 모두 저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조심해요! 앞으로 일찍 자고 채소 많이 먹어야 해. 우리 꽃송이 꼭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야 돼. 어른이 돼서도 엄마를 잊지 마.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 답은 르네가 스스로 찾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네가 필요 없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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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나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어.
봐. 이제 난 영원히 살게 됐다. 이제 네가 필요 없어! 조심해. 마치 불길에 휩싸이는 것 같은 아주 뜨거운 감정이지. 괜찮. 여기서 결판을 내자. 조심해. 괜찮아. 이 순간 무한의 수가 끊어진다. 조심해. 타이밍이 중요해. 괜찮아. 범위 확정. 제거한다. 컨디션 체. 성가신 넌 특별 대우해주지. 환상 속에서 넌 내 장난감에 불과해. 네 고통으로 날 즐거워해봐. 조심해. 심지어 이 핏빛 바다 널 묻어줄게. 괜찮아. 이 순간 무한의 수가 끊어진다. 방심했어. 조심해.
제거한다. 타이밍이 중요해. 어딜 도망쳐! 조심해. 괜찮아. 어쭈, 네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건방지건! 겨우 이 정도야? 다시! 원한다면 얼마든지. 재밌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무릎 꿇어라! 샷! 샷! 지금 네 표정 아주 마음에 들어. 다 네가 꾸민 짓이었어. 너구나. 같이 덤비지? 지금 아니면 시간 없을 텐데. 느려졌네요. 다풀. 이 귀여운 녀석 때문인가요? 이 애가 죽어가는 모습도 지금처럼 매혹적일지 궁금하네. 그리웠어요. 언니. 찬호.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그리워하세요. 다프디씨!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괜찮아. 전화 타임! 제법 건방진데. 많이 밀어내.
덤벼봐. 내가 할게. 나이스 타이밍. 범위 확정. 제거한다. 이 몸이 해결할게. 전원. 내 지휘를 따르라. 즉흥적 감정. 간파. 뒤집어냈겠다. 날 타임이 중요해. 이 몸이 해결할게. 서프라이즈. 많이 늘었네. 깜짝 전환이 열려라. 작은 상처일 뿐이야. 특이점. 내가 찾은 시간이야. 이 순간 무한의 수가 끊어진다. 받아라. 나이스 타이밍. 비행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다크라이트. 컨디션 최상이야. 괜찮아. 바로 이번이야. 방심했어. 이 몸이 해결할게. 내 실력 어때? 제법 특이점. 내가 찾을게. 여기서 결판을 내자. 이 말 기억해. 간지럽게 오는 거야? 합정 투성이걸. 숨을 곳 따윈 없다. 멀쩡해. 내가 할게. 반응이 딱 좋아. 이 정도야 뭐. 조심해. 맡겨줘. 작은 상처일 뿐이야. 집요한 녀석이고. 용서는 없다. 특이점. 내가 범위 확정. 제거한다. 한 방에 도시 제스타.
괜찮아요. 다프딜 씨야말로 괜찮으세요? 사부가 제일 많이 다쳤으면서 아까 나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다들 무사하면 됐어. 르네 양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이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현기증을 느낀 것뿐이야. 중요한 건 그 녀석을 놓쳤다는 거지만 범죄 조직 주홍글 씨의 핵심 멤버 잔홍 그리고 시민 인형화 사건의 임무 보고서. 골치 아프겠군. 이상 수구먼과 콘스탄틴 가문 사이의 은원에 관해서는 이후 이상 관리국에서 계속해서 처리할 거야. 에이본의 여러분 고마웠어. 주홍글 씨 관련자는 내일 아침에 이상 관리국으로 와주길. 우리 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다포드. 내가 가게로 모시러 갈 필요까지는 없겠지? 알겠어요. 누구 맘대로? 사부는 내일 푹 쉬어야 한단 말이야. 이만 가자. 나날이 감정사. 다친 데는 괜찮으세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죠?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감정사는 어때? 불편한 데 없어? 그녀의 이 능력은 사람의 감정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거든. 환청이나 환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군요. 저와 르네 양이 본 것들은 전부 원래의 이상 공간. 그러니까 수금원의 이상 공간에 더 씌워진 환각이었군요. 혹은 르네양의 신경을 꿰뚫어 본 그녀가 르네양의 인식을 바탕으로 맞춤 제작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잔홍이 이 능력으로 가문의 역사를 조작해서 르네 양이 자기가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을 해쳤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스스로 불변의 시간을 포기하도록. 불변의 시간은 주인이 직접 허락해야만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숙주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걸 보면 분명 아주 진귀한 이상이겠죠. 주홍글 씨의 손에 들어간 진귀한 이상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야. 에비스 경매도 그들의 작품이지. 보란 듯이 움직이는 게 자기들 세력이 이미 헤테로까지 확장됐다고 만인에게 선언하는 것 같아. 리더인 티어사의 우월감과 자부심 가득한 성격이랑 딱 어울리네. 티여사가 바로 잔홍이 말하던 어머니인가요?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한다는 게 설마... 내 손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잔홍이 주홍색 글자로 비트레이어라는 메시지를 남겼군요. 내 양 어머니인 셈이지. 한때는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걸 부정할 순 없어. 그래, 나도 주홍글씨 출신이야. 과거에는 거기 일원이었지. 그래서 카오스 씨가 그런 말을 했구나. 카오스 씨도 눈치챈 거야. 다프딜 씨가 한때는 현재 추적 중인 범죄 조직 주홍글 씨의 일원이었다는 걸. 잔홍이 이렇게 공들여 판을 벌인 건 역시 이상관리국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나? 하지만 현재의 다프딜 씨는 에이본 골동품 가게 소속이잖아요. 고마워. 감정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시간이 늦었어. 잘 자, 감정사. 아, 감정사. 사부 못 봤어? 다포딜 씨 안 계셔? 아침부터 없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이상관리국에 가신 거 아닐까? 이렇게나 오래 걸린다고? 에이본 골동품 가게에 도착. 감정사님, 나나리 씨, 안녕하세요. 르네양, 몸은 좀 어때? 이쪽은 ETD 6팀의 링코입니다. 오, 카오스 씨가 르네양을 6팀의 다른 팀원한테 맡긴 거구나. 반가워, 반가워. 맡겨? 저희는 그냥 동선이 겹친 겁니다. 링코 씨도 마침 에이본에 볼 일이 있다길래 이상관리국에서 태워왔어요. 링코 씨는 다른 용건이 있는 건가요? 네네, 다른 용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침부터 손님이 많네? 좋은 일이야, 좋은 일. 무슨 일로 왔더라? 이 바보야, 설마 전달해야 할 물건을 잊어버린 거야? 아, 맞다. 전달할 물건이 있었지. 고마워, 사다. 오, 이건 뭐야? 나는 영혼을 삼키는 악령이다. 감히 나한테 까불었다가는. 사다는 제 애완동물입니다. 당장 네 몸 조정해서 와사비 먹어버린다. 지금은 배 안 고파. 링코 씨는 누굴 만나러 온 건가요? 만나려던 사람 찾았다. 또 못 보던 얼굴이네? ETD 신입? 네, 국장님께서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그냥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까지 보내고. 새 지폐는 보기만 해도 좋네. 에이본 골동품 가게 보수 전달. 임무 완료. 알파드 국장님께서 제 의뢰비도 이상관리국이 같이 지불한다고 하시더니 이거였군요. 그래도 직접 가게에 와서 얼굴 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정사님 나나리 씨. 그리고 다포딜 씨는 안 계시나요? 그럼 부디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지난 며칠간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멋진 모험도 했고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자농이 불변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걸 막지 못했는걸요. 마담 델로리스가 르네양한테 남겨준 아주 중요한 거였지? 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수구먼에게 당하는 걸 막아주는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이 제 생명을 카운트다운이 끝나던 그날에 붙들어뒀죠. 그때부터 제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죽음이 도래하기 직전의 짧은 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시간의 흐름에서 분리됐고 여전히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이 세계에서도 분리됐어요. 제 생각에 불변의 시간은 시간의 의미를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과거가 점점 흐릿해졌고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도 인식하지 못했죠. 시간이 쌓아올린 소중한 의미가 담긴 삶의 모든 것을요. 결국에는 어머니와 언니 오빠들의 기대를 잊고 제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잊고 지냈어요. 지금까지 쭉.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거였을까요? 이게 바로 어머니와 제가 품고 있었던 영생의 비밀이에요.
어쩌면 저주라고 해야 할지도요. 어머니 역시 그것의 영향으로 삶에 대한 권태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곁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라셨던 거죠. 그걸 잃은 건 행운일지도 모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감정사님과 여러분이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드디어 저 자신을 찾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의 저는 새로운 삶을 얻은 셈이겠죠? 루네 양한테 정말 잘된 일이네. 수그머는 어쩌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얻은 새 삶이니까 두루두루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아마 헤테로를 아주 오래 떠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매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또